안녕하세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국고처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9월 첫째 주 3,200선 안착한 우리 증시. 그런데 미국은 간밤새 또다시 고용 쇼크가 확인되면서 9월 FOMC B컷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지만 이내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투심을 끌어내렸는데요.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 든든한 성공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분이 있죠. 언제나 상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5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에 빛나는 이상로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도 또 와우넷 최초 또 최다 수익왕의 자랑이죠. 이 별 4개 배지를 달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새 또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꽤 상당한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곧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현대차 또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수백 명 근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것을 두고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당장 다음 주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조지아 서베너 지역에 있는 이 메타 플랜트 공장 자체가 보면 또 그 애틀란타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또 위치해 있고 이 조지아 주 자체가 우리가 이제 다국적 인종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불법 이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되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는데요. 주가적인 추이를 조금 보더라도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옆으로 행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 제한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좀 되고 있었지 않나, 이런 불법 이민 관련된 이슈를 어느 정도는 좀 현대차 입장에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일부 하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하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하락폭 자체는 조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만약 하락하더라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좀 다지면서 추가적인 로봇 자동화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또 현대차 그룹에는 상당한 또 호재거리가 또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제한적 하락은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미국 내 추가 증설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 보는데,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의 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제 상당한 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증설 이슈가 있을 수 있어도 저는 이 부분보다 SK하이닉스가 현재 인디애나주에 짓고 있는 이 패키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추가 증설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특히 이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TSMC에 대한 공장도 이 인디애나주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호재 이슈를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우 전쟁 평화협정을 중재한다라고 했더니 행보와는 좀 반대되는 행보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국고처에서는 유일하게 수익왕 배지를 차고 계신 이상로 대표님이십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배지가 증명을 하듯 또 검증된 실력자시죠. 주말에도 주식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로 평생 자산이 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시면 되는데요. 번호는 02-3490-4566번으로 연락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로 대표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점심도 반납을 하시고요. 본방송 이후에 12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바로 이어가 주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주식 초보자분들 또는 이제 주식을 혼자서 한번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앞서 나갔던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링크 주소가 나갈 겁니다. 그 링크 주소에서 무료로 무제한으로 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주식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저렇게 교육을 받아도 사실 주식을 잘 모르겠다. 좀 더 시장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이상로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돈 주고도 사기가 어려운 이 귀한 정보를 무료로 또 무제한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대표적 약세장이라고 불리는 9월도 이기는 투자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요. 본방송 이후 12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꼭 챙기셔서 수익률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wownet.co.kr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6월부터 이 주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전문가에게 이 배지 하나씩을 줍니다. 그래서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거의 뭐 3분의 1을 제가 여기 70분 이상 되는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제가 1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수익률에 대한 노하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아가는 전략이 저는 유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또 다음 주 수익을 좀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키워드들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해보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MLCC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폰을 출시를 합니다. 아이폰 출시가 9월 10일로 예정돼 있고, 이번에 이 아이폰에 대한 출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이제 슬림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폴더블이 출시되지는 않습니다. 폴더블은 아이폰에서 내년에 출시를 하겠다는 얘기를 밝혔던 부분이고요. 대신에 왜 이 아이폰 출시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슬림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MLCC라는 것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MLCC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MLCC라는 것은 반도체 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좀 담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전기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작동을 할 때 전기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라든지 또는 이제 불규칙하게 파동 자체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은 저항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연결 신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불규칙적 연결 신호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이제 댐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전기를 모아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MLCC를 통해서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기, 전기 제품에는 모두 다 이 MLCC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MLCC가 양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력 소비가 작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 1000개 정도 들어간다. 요즘 최신 플러그인십 같은 경우에는 한 1500개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면 전기차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또 전자기기라든지 인포테인먼트가 상당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MLCC가 한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 MLCC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MLCC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서버를 이용할 때와 그리고 이제 AI 서버를 이용할 때에 대한 부분에서 MLCC에 대한 수량이 상당 부분 바뀔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 소비 전략에서 한 2,200개 정도에 대한 MLCC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AI 서버로 바꿨을 때는 전력량 자체가 상당 부분
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서버에 비해서 약 7배 정도가 더 높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MLCC에 대한 수량으로 생각해 보면 몇 개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인가를 봤을 때는 한 13배에서 크게는 약 27배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상당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이번에 뭐 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 구글이 신고가를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최근에 이 구글에서 업데이트했던 제미나이에 대한 성능이 상당 부분 업데이트가 되면서 챗GPT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해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도 이런 AI에 대한 관심도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MLCC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수량에 대한 폭발적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MLCC 시장에서는 무라타라는 기업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우리가 MLCC 시장에서 1티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일본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밑에 2티어라고 보는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만 기업들이 한 2티어 정도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장용에 대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보다 일반적인 서버라든지 또는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MLCC를 훨씬 더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대신 무라타 같은 세계 1위 기업은 현재 전체적인 MLCC의 양보다 전장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높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현재 AI에 대한 이런 수요가 증가할수록 삼성전기가 좀 더 뚜렷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기와 관련된 MLCC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을 제가 또 선별적으로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폰이 이번에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슬림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얇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폴드 시장과 함께 엮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삼성 폴드 시리즈에 대한 최대 두께가 지금 현재 2025년도에 폴드 7을 출시할 때 두께가 약 8.9mm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6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썼던 건데 이게 12.1mm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제가 폴드를 꾸준하게 썼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흔히 뭐 냉장고 폰이라고 얘기해도 들고 다니는 호신용 무기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좀 더 두께가 두껍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무겁고 사용할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두께가 얇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 대한 두께가 8.25mm입니다. 바이형 스마트폰이 8.25mm고 앞서 봤던 폴드에 대한 두께가 8.9mm라고 봤을 때 무게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아이폰에서 이번에 슬림화가 나와서 발표가 되게 된다면 결국 내년에 폴드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슬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주식을 봐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아이폰에 대한 출시가 나오면서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또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이제 두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폴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과거 그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할 때 그때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의 기능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화면과 똑같은 화면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카메라도 가능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MP3 기능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죠. 그때 삼성에서 출시했던 휴대폰은 햅틱이라는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옴니아로 넘어가면서 삼성도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때와 지금하고에 대한 스마트폰 기능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는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점점 더 휴대폰의 크기가 화면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면이 계속적으로 커지느냐? 결국 스마트폰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태블릿 시장을 흡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3번 접히는 것까지 가능하고 4번 접히는 것까지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결국 노트북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폴더블 시장은 노리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삼성에서 지금 이 폴더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화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그럼 누가 더 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스마트폰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경제TV로 들어오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함께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1억으로 출발을 해서 8월 달까지 2억 4천이 되었고, 8월 한 달 동안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2억 4천이라는 금액이 2억 5천 100만 원까지 또 올라오는 또 수익을 맛봤습니다. 9월 이제 한 주 또 지났는데요. 9월 첫 번째 주는 또 어땠을까요? 이거보다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계좌 인증하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또 상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좌 한번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